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4단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 사건과 사고. 자, 한번 같이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팔이 부러지다. 자, 팔이 부러지다. 이게 팔 부러졌어요. 말하죠. 이거죠. 잘라지다. 자, 이마 여기에요. 이마가 찢어져다. 찢어지는 것은 이것도 달라지다. 자, 발의 목. 자, 여기는 손목이고요. 발목. 자, 걷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삐다. 삐다라는 것은 부러진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뼈 마디가 어긋나다. 살짝 어긋나다. 이 정도겠죠. 자, 다음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다. 자, 손을 대다. 대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음, 피부가 살이 상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꿰매다. 꿰매다는 것은 바늘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마무리 짓다. 자, 발목을 짚다. 자, 목발이라고 하죠. 목발. 자, 목발은,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 걸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자, 깁스. 자,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자, 흐르는 물에 열을 식혀야 한다. 식히다. 열을 어떻게 내리게 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일단 쉬운 단어로 써봤지만 어휘는 어렵습니다. 자,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팔을 깁스를 해야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뭐죠? 뼈가 붙어서 이제 괜찮아진다. 자, 이마가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바늘로 꼼꼼히 꿰매야 해요. 자, 발목이 삐어서 잘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받침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발을 짚어야 해요. 자, 뜨거운 물에 데이면 빨리 흐르는 물로 어떻게 해요? 열을 식히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야 되겠지요. 자, 다음 어휘 문제. 자, 다칠 때요. 베이다. 뭘로 베일까요? 칼로 베이다. 자, 넘어지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쓰러지다. 이런 뜻이겠죠. 떨어지다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 이런 거죠. 살치다. 차에 부딪히다 이런 뜻이고요. 물에 빠지다. 물에 잠기다. 잠기다 들어가다 잠기다 갈까요? 자, 공원을 뛰다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쓰러지겠죠.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자, 칼로는 베이다. 베어서 피가 났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니까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했다. 다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물에 쏙 잠기고 말았다. 빠지고 말았다. 자, 이처럼, 자, 어휘는요, 자, 비슷한 어휘를 조금 많이 알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어휘 문제. 요거는 사건과 관련된 어휘인데요. 좀 어려운 어휘예요. 가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를 가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다른 사람, 남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 해를 끼친 사람. 자,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당사자. 피해를
입은 본인, 사람. 자, 쉬운 말로 할게요. 자, 부상자, 다친 사람. 사망자, 죽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부상자, 사망자 합해서 사상자 이런 말을 쓰죠. 그건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한꺼번에 쓴 말이에요. 자, 용의자 이 단어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자, 용의자는 자, 범죄라는 게 행위가 생겼는데 범죄 행위로 의심을 받는 사람. 죄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되다. 아까 범인으로 의심되다 뭐라고 했죠? 용의자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0번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물건을 잃어버리다. 물건이 없어졌죠. 그래서 피해를 입었죠. 피해자는 10명에 달했다. 11번 건물에 연기가 나자마자 모든 주민이 대피한 덕분에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다. 자, 사망자 없고요. 다친 사람만 있다. 12번 이번 교통사고를 일으킨 누구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가해자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알려졌다. 타건은 없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타건과 관련된 어휘는 그래도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사기라는 말, 남을 속이다. 속여서 문제가 된 거. 돈을 뭐 빌려서 안 갚는다거나 거짓말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걸 사기라고 하고요. 실종은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실종 사건. 그럼 어떤 여자가 없어지거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방화, 불을 어떻게 내다. 불을 지르다. 그러죠. 폭행은 때리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는 자,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층간소음은 뭐죠? 자, 아파트의 경우, 자, 1층과 2층. 그래서 2층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참지 못해 윗집 사람이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다. 자, 폭력을 휘두르다, 뭐죠? 때리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절도 사건. 자, 절도 사건이라는 건 절도는 물건을 훔치다. 강도는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라 뭐죠? 폭행이나 뭔가가 도구, 뭐지요? 칼이나 뭐 망치 뭐 이런 거 드는 거죠. 폭행이나 협박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가는 거. 자, 사망 사건은 당연히 자, 죽는 사건이 되겠고요. 뺑소니, 도망가다. 언제 뺑소니 하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할 때 우리가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을 갔다. 이거를 뭐다? 뺑소니 사건이라고 해요. 자,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다. 뭐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고 물건만 훔친 것은 절도라고 합니다. 경찰은 못 알았네요. 경찰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친 후 그냥 도망차다. 아까 도망치는 걸 뭐라 했죠?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쫓고 있다. 자, 문법 보겠습니다. 뭐뭐을 뻔하다.
자, 을 뻔하다는 건 동사만 가능합니다. 형용사 쓸 수 없어요. 동사만 가능하고요. 형용사 쓸 수 없습니다. 을 뻔하다. 자, 이건 어떤 사실 추측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날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자주 쓰죠.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자,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거의 날 것 같았지만 안 났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학교 버스도 놓칠 뻔했지만 안 놓쳤다. 시험에서 합격할 뻔했지만 합격 못했다. 1점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쓸 때는요, 뻔했다라고 쓰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여기를 살짝 띄어서 읽자. 놓칠 뻔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놓칠 뻔, 잠깐 쉬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과장해서 말할 때, 자, 한국 사람들 죽는다란 말 엄청 많이 쓰죠.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이렇게 과장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뻔했다. 죽진 않아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과장해서 쓴 표현입니다. 김치가 매워 죽을 뻔했다.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 뭐 말이 안 되죠. 배가 불러서 죽을 뻔했다. 진짜 배가 불러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할 때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자, 또는 at 없으면이나 at 없더라면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영화표를 예매하지 않았으면 가지죠. 영화를 못 볼 뻔했다. 근데 결국은 봤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났더라면 늦을 뻔했다. 늦었다. 안 늦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사만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다. 자,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자, 불규칙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다, 속다, 다치다, 모르다, 울다, 찾다, 먹다, 쓰다, 운동하다, 듣다. 이것처럼 뭐뭐일 뻔하다. 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다, 안 죽었다. 속을 뻔했다, 안 속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맞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고향에 송금하는 날인데 잊을 뻔했다, 안 잊었다. 돈 붙였다. 엄마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깜빡 할 뻔했다. 아까 어더라면 같이 쓰면 좋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학교 버스를 놓칠 뻔한데 정신없이 뛰어가서 겨우 탔다. 놓칠 뻔한데 자 이렇게 쓸 수 없고요.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틀렸습니다. 산에 오를 때 힘들어서 죽을 뻔하지만 끝까지 올라갔어요. 죽을 뻔하다 하지만 안 되고요. 과거로 했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재밌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미역국을 다 태울 뻔했다. 안 태웠다. 자, 뭐뭐일 뻔하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늦을 뻔했다. 안 늦었다. 교통사고 날 뻔했다. 교통사고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로 인해. 자, 뭐뭐로 인해 사실은 뭐뭐 때문에 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뭐뭐로 인해는 조금 고급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 보도나 발표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런데 격식적인 표현,
뉴스에서는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 뭐뭐로 인해,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인한 이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자, 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그래서 뉴스나 신문이나 혹은 발표할 때는 이 어휘를 많이 쓴다. 그래서 잦은 실수로 인해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다. 잦은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다. 자,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말할 때 쓰고요. 문장을 쓸 때는 조금 더 격식적인 상황을 씁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 혹시 동사가 오면, 자, 지금 여기는 명사, 명사지않아요. 동사가 올 때는 명사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로 바꾸려면 받침이 있으면 그죠? 받침이 없으면 미음을 넣어서 동사를 형태로 바꾸면 명사로 바꿔서 써야 된다. 금값이 상승함으로 인해 돌반지를 선물하는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 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다.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로 인해 형태로 살짝 바꿔서 씁니다. 겨울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화재를 수식 꾸며준다. 자주 발생합니다. 사망자로 이렇게 꾸며줄 때. 최근 10년 사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뭐뭇으로 인해를, 자, 인해로 빼고, 이걸 빼고, 으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생략해서 전쟁으로 고아가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다. 자, 이거는요, 명사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동사의 경우는 명사로 바꿔서, 그래서 아까 아니나 미음을 넣어서 바꿔서 명사로 바꾼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 받침 있고 없고, 자, 받침 리을 이렇게 불규칙만 확인하세요. 자, 해볼까요? 자, 고장으로 인해, 지연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안개로 인해, 출발로 인해, 사용으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공사로 인해, 증가로 인해, 산불로 인해. 자, 이처럼 모두 명사의 형태로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은 주말에 새로 산 옷을 입어서 예쁠 뻔했다, 안 예뻤다? 뭐가 안 되죠? 형용사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벌써 답은 나왔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할 뻔했다, 지각 안 했다. 매운 음식으로 인해 위험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매운 음식 때문에 바꾸시죠.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맞고, 맞아요. 자, 틀린 거. 자, 1번. 자, 중요합니다. 뭐뭐 할 뻔하다. 형용사 쓸 수 없어요. 동사만 가능합니다. 자, 한국 문화 문제네요. 사고와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 줄고는 이거죠. 아니요.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50%를 차지한다. 자, 50%?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자, 일단 정확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맞아요. 앞차와의, 자, 자동차의
거리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와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여기를 안전 거리를 유지하다. 너무 가까우면 쾅 부딪힌다. 대부분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없다. 예방할 수 있어요.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절도 사건이다. 훔치는 거? 아니죠. 뭘까요? 그래, 가장 많이 교통사고예요. 뭐, 사건은 잘 모르겠고, 자, 사고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는 편리한 운전 정보를 알려주어서 운전 중 자주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헷갈리다 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선택할 수 없는 상태.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과 사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